캐나다 토론토의 영스트리트, 이 도시에서 가장 붐비는 단선도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1일 아침 이 거리의 표지판이 통째로 교체됐습니다. 새로 내걸린 이름은 방탄소년단대로였습니다. 검은 바탕에 붉은 줄 2개가 그어진 표지판, 팬들이 밤새 만들어 붙인 응원 현수막이 아니었습니다. 시의회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킨 행정결정이었고, 시가 직접 제작해 20개나 세운 공식 도로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토론토시는 이번 주말 이틀을 도시의 공식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이름은 방탄소년단 위크엔드.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봤을 때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가수 7명 때문에 북미 대도시의 도로 이름이 바뀌는 시대가 정말로 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4월 9일 경기도 고양에서 월드 투어 아리랑의 첫 공연을 열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다시 무대에 선 뒤 처음 나서는 대장정이었죠. 고향에서 출발한 이 투어는 도쿄를 거쳐 북미로 넘어갔고 다시 유럽 주요 도시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에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까지 내려갑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그냥 규모가 큰 월드 투어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 마무리된 유럽 투어에서만 72만 명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세계적인 팝스타라면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투어 일정표가 어느 순간부터 공연 일정표가 아니라 외교 일정표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공연이 열리는 도시마다 시의회가 결의안을 올리고 대통령궁이 초청장을 보내고 시장이 직접 교통과 치안 대책을 챙깁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국가 원수가 직접 객석에 앉아 응원봉을 흔들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이들을 관저로 불러들였습니다. 가수가 오는데 왜 정부가 움직일까요? 공연 홍보를 위해 기획사가 로비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전부 그 나라 안에서 먼저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이 현상을 더 이상 K-팝 기사로 다루지 않습니다. 정치면과 외교면에서 다루기 시작했고 어떤 매체는 아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류의 인기가 국가급 외교 접근으로 격상됐다. 문화적 인기라는 말과 외교라는 말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하나씩 나라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왜 외신들이 저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토론토 시의회는 지난 7월 하순회의에서 릴리 청 시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용은 영스트리트의 노스요크 대로부터 핀치 애비뉴까지 구간을 한시적으로 방탄소년단 대로로 변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그냥 이름만 붙이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시의회는 공연이 열리는 이틀 동안 시청 앞 광장에 있는 토론토 조형물에 보라색 조명을 켜라고 서기에게 지시하는 조항까지 결의안에 넣었습니다. 보라색은 아미의 색이죠. 그러니까 도시의 상징 조형물 색깔을 팬덤의 색으로 맞추라는 내용이 공문서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게는 8월 22일과 23일을 방탄소년단 위크엔드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결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밖에서 한국 대중음악 아티스트에게 주어진 가장 큰 규모의 공식 예우 가운데 하나다.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토론토는 2024년에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왔을 때 도로 한 구간을 테일러 스위프트 웨이로 바꿔줬죠. 서구팝 시장의 정점에 있는 아티스트에게 주던 예우를 이제 한국 그룹에게 똑같이 적용한 겁니다. 그것도 도로 표지판 20개를 새로 만들어서요. 그리고 이 표지판은 나중에 경매에 붙여집니다. 낙찰금은 기부금으로 쓰이도록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지판 하나까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로 설계해 둔 겁니다. 공연이 열리는 로저스 스타디움은 5만 명 규모인데 이틀 공연 모두 매진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토론토에서 공연하는 건 2015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그런데 시가 이렇게까지 움직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주말 노스요크의 멜라스트먼 광장에서는 캐나다 최대 규모의 한국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공연과 축제가 겹치면서 도시 전체가 한국 주간처럼 돌아가게 된 겁니다. 블루어 스트리트의 문을 연 공식 굿즈 팝업 스토어에는 개장 첫날부터 매일 수백 명이 줄을 섰고 다른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온 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도시 입장에서 이건 문화 행사가 아니라 관광 성수기입니다.
두 번째는 멕시코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투어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나온 나라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6일 방탄소년단은 멕시코시티 공연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궁인 팔라시오 나시오나를 방문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40분 동안 환담을 나눴는데 이 자리는 멕시코 대통령실이 공식 초청해서 성사된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환담이 끝난 뒤 대통령이 멤버들과 함께 대통령궁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그 앞쪽 칼로 광장에는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 있었죠. 대통령이 서는 그 발코니는 아무나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멕시코 국가 행사에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는 대단히 상징성이 큰 공간입니다. 그 자리에 한국 가수 7명이 나란히 섰고 광장에서는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정부는 이들에게 귀빈 방문객 자격을 부여하고 정부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기념패에 적힌 내용은 이랬습니다. 음악을 통해 멕시코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존중과 공감, 다양성과 평화의 가치를 전하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연예인에게 주는 감사패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정부 문서였던 셈이죠. 셰인바움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이들의 음악이 우정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공연의 경제 효과도 함께 계산됐는데요.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는 사흘간의 공연이 대략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도시 하나가 사흘 만에 이만큼을 벌어들이는데 대통령이 초청장을 안 보낼 이유가 없죠. 세 번째는 프랑스입니다. 지난 7월 17일 파리 북부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아리랑 유럽 투어의 마지막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경기장의 수용 인원은 8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날 플로어석까지 포함해 9만 2천 명이 들어찼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이후 단일 회차 공연으로는 역대 최다 관객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관객석 안에 예상 밖의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브리지트 여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아미밤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연 도중 전광판에 이 부부의 모습이 잡히자 9만 명이 일제히 환호했고 이 장면은 곧바로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직접 휴대전화로 찍은 공연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파리에 온 걸 환영한다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초청받아 의전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객석에서 응원봉을 흔든 겁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말이죠. 참고로 이번 투어의 이름이 아리랑이라는 점도 저는 그냥 넘기지 못하겠더군요. 전 세계 스타디움에서 9만 명이 아리랑을 따라 부르는 장면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파리 공연에서는 관객들이 아미밤을 흔들며 아리랑을 떼창했고 그 영상이 하루 만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노래를 프랑스 사람들이 발음까지 따라하며 부른 겁니다. 문화수출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죠. 네 번째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사례는 앞에 것들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소개하는 사례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주도인 라플라타시 그리고 시의회는 지난 7월 2일 정기회의에서 방탄소년단 mem버 전원을 명예외빈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명예외빈은 라플라타시 조례에 따라 도시를 방문하는 국가 귀빈이나 세계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에게 수여하는 최고 수준의 공식 예우입니다. 시의회가 밝힌 선정 사유는 문화적 파급력, 전 세계 청소년 권리 증진,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적 활동이었습니다. 현지 매체는 시의원 전원이 찬성했다는 점을 특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분오열돼 있기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지방의회에서 반대표가 한 장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례를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 때문입니다. 현지 아미들은 지난 5월부터 시청 앞 광장에서 평화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논의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입법 절차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즉, 이 예우는 한국 정부가 요청해서 받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시민들이 자기 나라 의회를 움직여서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풀리오 알락 라플라타 시장은 대규모 관객 이동에 대비해 치안과 교통 체계를 점검하고 호텔 협회와 숙박 규제까지 조율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10월 21일과 23일, 24일 사흘간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에스타디오 우니코데 라플라타 무대에 오릅니다. 다섯 번째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대표 일간지 코헤이우 브라질리엔시는 지난 7월 30일 방탄소년단과 룰라 대통령 부부의 회동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가 실린 지면은 연예면이 아니라 정치면이었습니다. 보도의 발단은 영부인 잔자 여사였습니다. 잔자 여사는 이틀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월에 룰라 대통령과 제가 방탄소년단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이다. 정말 멋진 축제가 될 테니 기대해달라. 그것도 그냥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잔자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문을 언급하면서 그 방문이 방탄소년단의 브라질 방문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국가 정상의 외교 일정과 아이돌 그룹의 공연 일정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은 겁니다. 현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회동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장소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장소로는 상파울루가 꼽힙니다. 즉 방탄소년단이 10월 28일과 31일 사흘간 이곳에서 공연을 열기 때문이죠. 사실 브라질 대통령 부부와 방탄소년단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 부부가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요리 연구가 백종원 대표가 멤버진의 서명이 담긴 선물을 영부인에게 대신 전달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였죠. 그 약속이 8달 만에 실제 외교 일정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미국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중미 월드컵 결승전,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은 이 경기의 하프타임 무대에 방탄소년단이 올랐습니다. 월드컵 결승전 역사상 최초로 마련된 하프타임 쇼였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미국 슈퍼볼의 문화적 흥행을 세계 축구 무대에 이식하겠다며 처음 시도한 대형 프로젝트였고,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은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맡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시청하는 단일 스포츠 경기, 그 한가운데 놓인 첫 무대의 주인공으로 한국 그룹이 선택된 겁니다. 붉은 의상을 입은 멤버들은 다이너마이트를 불렀고, 뉴욕타임스는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이 더할 나위 없는 환호로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축구팬과 케이팝 팬이 같은 시간에 같은 화면을 본 셈이죠. 여기에 최근 나온 조사 결과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이번 달 공개됐습니다. 삼성TV 플러스 유럽 법인이 의뢰한 조사였는데요.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영국인들은 이제 한국 문화를 특이한 취향이 아니라 일상으로 소비하고 있다. K-팝을 듣는 영국인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아티스트로 방탄소년단이 꼽혔고, 응답자의 상당수는 한국 음식을 직접 집에서 만들어 봤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서너 명은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꿈의 여행으로 꼽았습니다. 조사를 의뢰한 쪽의 콘텐츠 개발 책임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문화가 영국을 휩쓸었다는 건 분명하고, 이건 한 편의 히트작이나 한 팀의 음악 그룹을 훨씬 뛰어넘는 현상이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확인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국제축구연맹까지 성향도 대륙도 제각각인 이 주체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그룹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이걸 그냥 인기가 많아서라고 설명하면 절반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많은 팝스타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때문에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관저 발코니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례가 2개 있습니다. 둘 다 실패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쿨재팬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음식과 패션을 국가 브랜드로 밀어 올리겠다며 대중문화 외교를 정부 차원의 공식 전략으로 추진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외무성 고위 인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 프로젝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은 이 분야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계 어느 도시의 시의회도 일본 아티스트를 위해 도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의 쿨브리타니아입니다. 1990년대 후반 토니 블레어 정부는 자국의 록음악과 패션, 디자인과 영화를 앞세워 낡은 제국의 이미지를 벗겠다는 국가 브랜딩 정책을 폈습니다. 젊고 창의적인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죠. 이건 역시 몇 년 만에 동력을 잃었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정부가 먼저 밀었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예산으로, 기획으로. 그런데 문화라는 건 이상해서 누가 밀어준 티가 나는 순간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국가가 홍보하는 문화는 홍보물이지 문화가 아니니까요.
그럼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가 다를까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라플라타를 떠올려 보시죠. 아르헨티나 시민들이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의회를 설득했습니다. 결의안을 낸 건 아르헨티나 시의원이고 표를 던진 것도 아르헨티나 시의원들입니다. 토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릴리청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지역구가 코리아타운 노스이고 여기보다 더 어울리는 자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역 상권과 지역 축제, 지역 주민의 자부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치인이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표가 되고 돈이 되고 지역 주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시티 상공회의소가 계산한 1억 7,500만 달러가 바로 그 돈이고 시청 앞에 모인 아미들이 바로 그 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에게 방탄소년단은 이런 존재인 겁니다. 다국 청년 유권자와 자기를 연결해주는 통로. 정치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20대에게 다가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 옆에 서면 그게 한 번에 됩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발코니에 함께 선 것도, 마크롱 대통령이 응원봉을 든 것도 냉정하게 보면 그 나라 지도자에게 명백한 정치적 실익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비도 예산도 국가 캠페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이 알아서 예우를 만들어냅니다. 풀재팬이 수십 년 예산으로도 못 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발성이라는 것,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죠.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각국이 보여주는 예우의 형식을 하나씩 뜯어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전부 그 나라의 제도 안에 있는 형식이라는 점입니다. 도로변기, 기념주간 선포, 시의회 결의, 정부 기념패, 즉 명예외빈 지정. 이건 팬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나라의 공무원과 의원이 서류를 만들고 표를 던져야 성립하는 것들이죠. 문화적 인기가 행정문서로 번역되는 순간 그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록으로 남고 선례가 되고 다음 도시가 참고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토론토는 2024년 테일러 스위프트 사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탄소년단 사례는 앞으로 다른 도시가 인용할 선례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선례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프트 파워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소프트 파워는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제도에 남긴 흔적입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과 학계의 질문이 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K-팝은 왜 인기가 있나? 한국 드라마는 어떻게 성공했나? 지금은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은 이 문화적 성공을 어떻게 국가 전략 자산으로 바꿔냈나? 질문의 층위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지금 세계 정상들이 줄을 서고 있는 이 팀이 어떤 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이들은 올해 서구 주류 음악계의 최고권위 시상식과 거리를 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시상식은 오랫동안 이 그룹에게 트로피를 주지 않았고 다시야 아티스트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놓고 또 논란을 반복해온 것입니다. 보통은 반대로 하죠.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싶은 아티스트일수록 그 무대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 팀은 그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관절을 열었고 프랑스 대통령이 객석에 앉았고 캐나다의 도시가 도로 이름을 바꿨고 국제축구연맹이 월드컵 결승 하프타임 무대를 내줬습니다. 권위 있는 기관이 인정해줘야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된다는 공식이 또 여기서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심사위원단의 투표가 아니라 각국 시민과 그 시민이 뽑은 대표들이 직접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죠. 저는 이게 트로피 몇 개보다 훨씬 무거운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좀 얼떨떨했는데요.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탄소년단의 추가 공연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에게 가수 공연 일정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외교 회담 자리에서 통상이나 안보가 아니라 공연 일정이 의제로 오른 거죠. 멕시코 대통령은 멤버들에게 직접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은지 물었고 멤버들이 그렇다고 답하는 장면이 그대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였다면 우리가 부탁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좀 봐달라고, 우리 상품을 좀 사달라고, 또 우리 이름을 좀 기억해달라고 했던 시절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대가 먼저 요청합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대통령에게요. 여기에
정부가 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예우를 만들어내는데 대한민국 국고에서 나간 돈은 없습니다. 풀재팬이 수십 년간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도 얻지 못한 결과를 우리는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얻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서 얻은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도로 표지판에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9월 23일이면 떼어질 임시 표지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지판이 남길 기록이 훨씬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도 협박도 예산도 없이 사람들의 마음만으로 다른 나라 도시의 공문서를 움직인 기록이니까요. 저는 이런 종류의 힘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굴복시켜서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스스로 다가와서 만들어지는 힘이니까요. 그런 힘은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셨겠습니까? 아르헨티나 시민들이 한국 가수를 위해 자기 나라 의회를 움직이고 브라질 대통령 부부가 만날 날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요. 저는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 힘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십시오.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